사회복지 행정의 세 번째,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뭐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의 발달 과정에 대한 정보 정리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다, 뭐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공공복지 주체들의 이제 문서 자료 축적과 보관에 관한 인식의 부족 이전에 가급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들도 있었고, 그리고 민가복지 행정의 경우에는 과거 수행 주체들이 이제 국내 조직이라기보다는 외연 조직들, 외국에서 지원하는 조직들이었고, 그들이 철수하면서 대부분 문서들이 자료들이 폐기되거나 소실 뭐 이렇게 됐고,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 발달에 관련된 문서 자료를 근거해서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그 이전에 있는 기록들의 부족 이런 것들, 뭐 과거 기록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기록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먼저 보면, 공화국 수립 이전 일제하고 미군정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조선 뭐 구호령이라고 해서 1944년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후생국보 그래서 46년, 그리고 1, 2공화국이라고 해서 48년부터 61년까지 거는 외국 원조 기관에 의존하고 있었고, 보건사회부라는 부분, 공무원 연금법이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연금법이죠. 그리고 3, 4공화국의 때는 보면 뭐 81년까지인데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뭐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리고 1981년도 88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제6공화국 이후에 88년 이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 그리고 공무원이죠.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했고,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사회복지 뭐 통합관리법. 그러니까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원은 법제론 수업에서 따로 배우게 되는. 뭐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도 그러니까 뭐 하나의 법이 뭐 거의 매년 뭐 바뀐다시피, 매년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는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바뀝니다. 뭐 사건 터지면 바뀌고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거의 그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현행법인데,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전법들이 몇 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시기에 따라서 예전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 바뀌고 나고 얼마 안 돼 또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복지법에 제일 바꾸기 쉽고요. 헌법은 한번 지금 이제 88년 이후로 아직까지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조금 이제 관심이 많아서 보다는 표를 내기가 쉽죠. 뭐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는 것들도 뭐 대집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보면 1906년에 반열방 설치, 원산의 미국 간이교 선교단체에서 우리나라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뭐 민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하는 복지 부분이고, 1921년에 태화여자관이라고 해서 서울 인사동에 현대적 의미의 민간 사회복지관 활동들이 진행되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조선 총독부 내무국 내 사회과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시혜적 활동에 대한 국한되고 있고요. 공식적인 사회복지 조직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1944년 이제 해방이 되기 얼마 안 남은 시기에, 한 1년 조금 더 남은 시기에서 조선 고령을 공포하게 되고,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에 대해 생활 구호를
시행한다. 왜 그랬을까요? 반발을 최대한 좀 줄여보겠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도란 그 부분,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중에 당근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바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하면 좋은데 우리 힘으로 이제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외부의 그러니까 도움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1940년 보훈후생국이라는 것들을 설립하면서 복지를 담당하게 되는 그리고 1940년 후생국보를 발표하면서 조선구령과 함께 실시를 그러니까 그 법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긴급구호에 관한 규정들이 뭐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조항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건후생국이 보건후생부로 성격을 하고 그리고 후생국보 3A호 재해민 피난민 구호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고 후생국보 3C호에서는 빈민 실업구호 계획 근대적 사회복지행과는 거리가 있다. 그냥 그때 시기에 빈민 실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아동 노동 법률을 공포 시행했고 보건후생국 노동부를 통합해서 사회부를 신설했고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하고 시행했고 이화여대학교에 기독교 사회복지사업학과라는 것들이 설치돼.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 담당 그때 당시 사회사업이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공화국, 2공화국 시기에는 뭐 1949년에 사회부 내 보건행정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했고 그리고 1950년대에는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을 제정해서 구호시설 운영, 지도 감독 준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2년에는 후생시설 운영 요령, 그리고 전쟁 고아 수용 보호시설을 비롯해 전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기존 구호시설 운영 감독. 실질적으로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도 이제 북한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들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원조라는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1963년에 중앙신학교 지금 현재 강남대학교입니다. 사회사업학과가 만들어지고 외국 원조기관에 들어오면서 사회복지행정 실천의 장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5년에는 보건부와 사회부를 합쳐서 보건사회부로 통합을 했고 56년에 사회복 전문 인력 단기 양성소 장성해서 국립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3급 과정 이렇게 해서 단기 몇 번 안 가고도 사회복지사를 나눠줬죠. 지금은 이제 상급은 없어졌는데 그리고 58년에는 이화여대 기존 기독교 사회사업과를 사회사업학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의 사회사업학과를 학부에서는 사회사업과로 개설하게 그리고 60년대 공무원연금법이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공무원이 안정이 돼야 부정부패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설득력을 얻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만들어지는 최초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다. 근데 지금 이제 공무원연금 자체가 이제 많이 개혁 이렇게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적자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거 최근에는 국민연금 합치니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합치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아니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주는 만큼 주면 모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3, 4공화국 시기를 가집니다. 이때는 이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건강을 이루는 법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61년에 생활보호법 조선 구령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질적 개선은 없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사회부 역할을 생활보호 위주, 외형기관의 역할은 저소득층 위주 이렇게 이제 나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고,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역할은 매우 단순, 비전문적인 활동에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아 임양 특례법, 아동 복리법, 고아 후견 직무 관한법을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아동복지법하고 복리법은 거의 전면 개정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거의 같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과는 연결되지 못했다. 그리고 64년 공무원연금법이 1차 개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죠? 뭐 아시겠죠? 그래서 군인의 역할들이 위상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해서 군인연금법이 또 두 번째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만들어진 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64년도에 시행이 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70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들어서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 사회복지 행정과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설들을 운영하는 기본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풍부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 토대는 이렇게 하고, 거기에 개별 복지법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보완되고 있었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 행정과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포함하고 있고,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총 13개 대학에서 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가 설립됐고, 그는 행정을 전문 분야로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그냥 실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토착적 사회복지기관의 설립이 저조했다. 외국인의 지원이 뭐 대다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외원기관,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주류였고, 그리고 외원기관의 원조 감수 및 중단, 철수를 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퇴색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조해지는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제5공화국 시기입니다. 80년대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들. 왜 이런 이야기냐면 올림픽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포장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강화, 사회복지 행정 범위의 확장, 생계보호 목적과 자활보호 목적의 중시하면서 행정이 병행됐다. 그리고 30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사업학과가 집중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5공화국 하면 뭐 억압이 더 떠오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천 활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연구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많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것들을 배치합니다.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획기적인으로 이제 발전하는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980년대는 사회국가 가정복지국을 통합해서 사회복지 정책실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1991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징역이 설치되어서 5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그 이상도 올라가죠.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복지사무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94년에는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중간에 보건복지 가족부가 됐다가 지금은 또 이제 보건복지부로 명명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5년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이렇게 하고, 지금 복지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방사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사무였다가 중간에 잠시 복권기금으로
예산 지원, 그래 기획재정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역할들을 하다가 아동복지 제가 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를 하는데 이게 뭐 복권기금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0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뭐 이렇게 계속 민원 제기하고 해서 지금은 다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죠. 97년도에는 시설 설치 신고제라는 부분들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허가제였는데 기준만 맞춰도 신고하면 뭐 허가를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설치 주체의 다양한 개인, 민간, 법인 뭐 이렇게 공공 이게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하는데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제.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설들, 잘못 운영하는 것들을 걸러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문성을 가진 기반이 있었다면 지금은 평가 기준에 맞는 만큼만 운영하는, 그게 과연 좋은 건가? 그리고 1998년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공동모금 제도라는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있던 생활보호법, 그냥 지원의 위주로 구호의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수급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권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국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활후견인을 통한 자활우선 행정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라가 창립되고 사회복지행정학이라고 하는 창간호가 만들어서 조금씩 이제 내용을 정립해 나가는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전년에 만들어진 법이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리고 2001년부터는 또 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금은 이제 보장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시범 사업을 설치하게 되고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면 복지 정책, 복지 관련된 이런 것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07년부터는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저희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삼만동에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베이스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있고요. 이건 현장 수업할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정보 시스템 및 사회복지 행정 실천에 접목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빨간 장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기 장부 있었잖아요. 수기 장부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수기 장부 안 써도 되는. 그러니까 수기 장부 같은 경우 예전에 그런 거 저도 이제 초창기 때 사용했었는데 많이는 안 했지만 하면서 열심히 쓰다가 실수를 하면 다시 써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원칙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이기 싫은 이제 좀 그러니까 장님들이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원칙주의자 이렇게 하면 다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내용들을 다시 일일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장부에서 사라진 10원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상에서 그 전자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다 걸러냅니다. 그냥 입력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좋아졌다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내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육과 의료급여과 공공보험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는 시범사업들이 정부가 많이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2003년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이제 실시하게 되고요. 그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 이런 것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 사무소가 제대로 잘 안착이 됐다면 그 동마다 사회복지 사무소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근데 잘 안착화가 안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또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은 이제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지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 기초자치단체에 이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2006년부터 저도 그때부터 이제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협의체 위원장도 했었고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했었고 부위원장도 했고 다양한 분과의 분과장도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이런 활동들을 이끌어내고 있고 재작년에는 그 김일시 보장계획 수립하는 10인 안에 들어가서 고생은 했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김해시에 있는 복지사업 60여 가지의 그것의 근간을 만들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해서 조금 더 변화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2007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수준 평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면 시행을 하면서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협의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민생활지원 뭐 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생활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주도권 싸움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 부처별에서 힘가해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상에 보장된 협의체였고요. 주민생활 지원 뭐 협의회 이런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라는 그때 행정자치부 행정 뭐그 안에 부서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주민생활 지원 협의회가 잘 된 지자체가 있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된 지자체가 있었어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로 역할들이 이제 집중되면서 뭐 조금 그때 당황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리고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제 뭐 정신보건, 학교사회사업, 뭐 최근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2008년에는 또 재밌는 것 있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고 정부 조직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일부를 흡수해서 보건복지부로 개편했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졌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전산 행정 뭐 이런 것들 자료의 협력 뭐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희망복지 전달 체계, 그러니까 희망복지 지원단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2010년 이후를 보면 장애연금법들이 시행이 됐고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통합관리 전산망이 구축이 됐고 이게 뭐 희망이염인가 이렇게 구축이 됐고요. 정보 조립 따라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칭했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염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자원인 활동 지원 사회 법률 시행이 됐고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 사업 확대. 이때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우처 사업들을 만드는 것들도 해봤고 저도 다양한 분야의 일을 했네요. 2012년에는 보건 편주의 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해서 그죠? 아젠다들이 이제 대두되기 심화했고 노숙인들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들도 만들어지고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직도 만들어졌고 최근에 활동들을 많이 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가 운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를 보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개통하면서 이게 통합 관리되기 시작하고 개정 사회보장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0세에서 5살까지는 무상보육도 시행하고요. 그리고 아까 있던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면서 기초연금법이 2014년에 시행이 됐고
2015년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사회보장급여 뭐 이게 사회보장급여 및 이용 제공 및 수거권자 발굴 관한 법률 시행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데요. 여기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일부를 떼내와서 확대 개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이 있고요. 맞춤형 복지행정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보장정보원도 출범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핫하게 복지에서 바뀌고 있는 데가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 그 안에 예전에는 읍면동 이렇게 하면 행정공무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복지직이 더 많습니다. 뭐 동복지 허브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회처도 만들어지고, 제3차 저출산 고령 시행 계획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국의 모든 동의 맞춤형 복지팀 더해서 최근에는 2020년 이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그 사례 관리를 직접 공공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서 가장 아까 동 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가 잘 안 됐다고 했잖아. 이제 그 시도들이 지금 이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이제 2018년 2월에는 데이터가 없는데요. 이 데이터는 제가 그 수업할 때 최근의 자료들은 또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번 주 수업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